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7만원대 위로 완전히 올라서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72,200원 바로 이 자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72,200원 두 번이나 72,200원을 이렇게 딱 찍었던 요 자리. 이 누가 72,200원에 이 꼭지점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외국인이 들어왔던 그날의 최고점이에요. 이 고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바로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날 최고로 많이 터졌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날의 고점, 이날 수급을 딱 보면은 10월 28일하고 11월 2일이에요. 이날 딱 보면은 누가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이날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날. 그리고 10월 28일 날은 기관이 만들었어요. 기관이.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자, 오늘 최근에 자 보세요. 삼성전자 그동안 주야장창 팔다가 7만원대 위로 이렇게 딱 안착할 때 7만원을 어떻게 하든지 지지를 하면서 지난번 저점이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한 호가도 안 깨고 7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자, 요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주가가 지난 10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달째 돼가는데, 자, 지난 한 달 넘도록 한 번도 3일 연속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이다. 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돈 싸들고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투자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번에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말고 주가가, 제가 그랬죠, D램 반도체 가격은 맨날 약세야. 별로 이걸 기대를 하지 말어. 근데 이게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다 주가 이미 떨어진 거예요. 다 반영을 한 거예요. 8만원짜리를 갖다가 6만원대까지 떨어뜨렸으니까 D램 가격의 이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 반영을 했고, 저점을 최고 정점을 찍는 게 언제예요? 4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4분기가 지금 열심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4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4분기에 지금 절반이 딱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가가 다 반영을 했고, 항상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한다. 기대감이 있으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반등을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 때 됐다. 언제 가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돈 20조 싸들고 가가지고 20조를 이제 어떻게 쓰겠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미국 갔어요. 그죠? 그래서 조지아주에 공장 지을 땅을 봤다. 지금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뭘 짓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이 오죽 많습니까? 국내 주식에 삼성전자와 관계되어 있는 종목만 공식적으로 2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청에 또 하청, 그 업체들까지도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DB하이텍이 삼성전자하고 또 이 엄청나게 관계가 깊은 회사죠.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파운드리 하면은 DB하이텍이에요. DB하이텍도 코스피 200에 엄청 대형주입니다. 우량주예요. 그러면 DB하이텍에 또 공급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만 해도 큰 업체예요. 이 업체에 또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상장도 안 된 짜잘한 업체들은 뭐 상장도 안 됐으니까 할 것도 없고, 코스피 200,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그래서 이런 업체들끼리 다 하면은 200개가 뭡니까? 400개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빨리 안 가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맨날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뭐 말해 뭐합니까? 일부러 주가 내리고, 좋은데 내리고, 실적 좋다 그러면 내리고, 일부러. 왜? 개미가 역사상 최고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는 200만원에서 280만원 했어요. 1000만원 갖고 있어도
3주, 4주 정도밖에 못 사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있는 개미들이 삼성전자 3주 살라고 1,00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딴 거 사죠. 그런데 지금은 액면 분할을 50대 1로 해가지고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삼성전자 살만하네. 나도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 있는데 삼성전자나 사놓자. 언젠가는 오르겠지. 삼성전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에이 개미들이 들어와 봤자 뭐 삼성전자에 뭐 영향이 있겠어. 물론 삼성전자의 개미들의 영향이 크지는 않는데 이게 십시일반 나도 삼성전자 사고 얘도 삼성전자 사고 주식하는 전 국민의 50% 넘게가 삼성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완전 국민 주식이야. 그러니 개미가 그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를 끌어올리겠어요? 안 끌어올리죠. 그래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더니 개미들이 떨어지면 더 사. 이제 많이들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안 올라가. 진이 빠져. 나 이거 돈 써야 되는 돈인데. 그랬더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윳돈 있으면 주식 하죠. 여윳돈 있어도 주식을 하고 돈 벌려고 주식하고. 그런데 돈을 여윳돈으로만 주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다 삶이 빡빡하고 돈 쓸 때가 또 갑자기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데 그냥 팔아가지고 이거나 해야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와. 근데 주가는 거꾸로 내려야 돼.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돼서. 왜?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주가 좋다 그래서 올리면 어떡해. 그럴까봐 일부러 막 내리는 겁니다. 외국계 리포트 증권사한테 삼성전자 나쁘다고 써줘.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쁘게 써가지고 막 내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나쁘다고 썼는데 국내 증권사가 좋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국내 증권사도 같이 또 나쁘다고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들이 이제 사기 시작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수치가 표면적인 수치가 이게 진짜냐? 물론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항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요 세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요. 종목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중요한 자리 바로 72,200원. 자 여기를 오늘도 72,000원까지 돌파하려다가 좀 말고 또 이제 이래요. 돌파하려다가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뭔 말이에요?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크를 자꾸 72,200원 근처를 자꾸 찔러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봐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못 먹는 감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따먹어야겠다. 저 감을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돌멩이를 던지던 작대기로 치던 해서 감을 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이 뭐예요? 툭 치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72,2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이제 또 멋진 뉴스를 전달해 오면 72,2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을 슬슬 돌파하게 되면서 73,000원의 60일선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이 우량주들 대형주들은 실적선이라고 불리는 60일선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60일선 받고 딱 떨어졌죠. 60일선이 뭐예요? 저항입니다. 지금 저항. 떨어질 때는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뀌죠. 자 요번에 또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진짜 짱짱하게 들어와 주면서 60일선 돌파하기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야 하이닉스 오늘 또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그렇게 나쁘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요. 좋아진 게 없어요. 실적이 나빠질 거다 그래가지고선 내는데 실적이 좋아. 뻥친 거잖아요. D램 가격이 안 좋으니까 뭐 실적도 나빠질 거고 알지도 못하 이게 뻥친 거잖아요. 일부러. 좋은 거 다 아는데 실적 SK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이 D램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하지 않겠다. 솔직히 공급을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공급을 확대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확대를 안 하고 공급을 줄이면 돈을 많이 안 벌 텐데. 그런데 그 얘기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공급을 확대 안 하고 좀 줄이게 되면은 D램 가격에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적인 면에서 반대로 올라가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투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네 끌어올리고 싶으면 끌어올리는 거고 누구 마음대로? 외국인 마음대로. 그래서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봐요. 지금 이 외국인 짱짱하게 들어오니까 기관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이제 외국인 살 때 조금이라도 우리도 사자. 반이라도 사자. 3분의 1이라도 사자. 그리고선 외국인이 100만 주 사면은 우리는 그래도 한 50만 주는 사야 되고 외국인이 50만 주 사면 우리는 한 20만 주라도 사야 되고 이러면서 기관이 더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올라가는 거고 그동안 개미들은 철철이 물려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꾸 팔아요. 올라갈 적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미 물량 먹어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 자 역시 개미가 팔면은 올라가고 개미가 사면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 박스권 돌파했고요. 지난번 9월달, 8월달에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던 요 박스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를 쫙 이제 돌파를 하고 중심선도 넘고요. 121선도 넘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날도 이제 곧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 전고점 돌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60일선을 돌파하면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 어때요? 60일선을 강력하게 빡 돌파하니까 진짜 가죠. 그런다니까요. 왜? 얘도 지난번에 정확하게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60일선 맞고 떨어졌어요. 5월 달에 60일선을 깬 이후로 한 번도 60일선을 넘은 적이 없었던 60일선의 완벽한 저항을 몸소 체험하면서 떨어졌던 게 SK 하이닉스였었는데 강력하게 이 저항을 돌파를 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제 60일선이 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빵 내려도요. 60일선을 정확하게 요날 빵 내려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일선, 5일선 따라서 쭉쭉쭉 오르고 있다. 자, 이제 최종 관문 121선, 그 다음에 중심선 이 부분까지 오늘 딱 돌파시켜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좀 왔으니까 또 눌려도 사실 또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오름폭이 24%가 넘습니다. 24%. 대단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다음번 이제 저항 자리를 딱 말씀드리면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난번 60일선 맞고 정확하게 60일선 맞고 떨어졌던 그 자리, 지난 8월 달에 고점 자리 쫙 여기 12만 한 3천원 정도 되겠네. 대략 12만 2,500원에서 12만 3천원 그 사이. 자, 요 부분을 돌파시켜 줘야 된다. 자, 이제는 이제 요만큼 이제 남았어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예요. 자, 현대차는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팔았어요. 오늘 지수가 3,000포인트를 오전에 또 살짝 넘었다가 오후장에 조금 밀려요. 예, 그래서 전일에도 3,000포인트를 삼성전자의 동시호가 때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동시호가 때 2,999.52로 끝났죠. 오늘 양봉이긴 양봉인데 장중에 3,000포인트 또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종가가 역시 2,997.21. 3,000포인트를 조금 종가상으로는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3,000포인트를 빨리 넘어줘야 돼요. 이거를 못 넘어주면은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주 안에 3,000포인트 위로 이렇게 딱 안착을 시켜주면은 확실한 또 추세 전환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00포인트 넘어주는데 1등 공신은 역시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이제 돌파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가다가 말죠. 자, 21만 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1선을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탔다가 정고점에서 이 꼭지점, 하여튼 얘 보면 이 직전 꼭지점들이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근처까지 왔다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 놓고서 이제 또 저점 부분 이 박스권의 하단 오니까 억지로 지금 지켜가지고선 버티고는 있는데 다시 추세가 박스권 안에서도 절반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21선을 넘어가야 돼요. 21선. 가격으로 치면 21만 원을 넘어야 되는데 그 21만 원을 참 이게 보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 1% 2%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현대차가. 자, 왜냐고 보니까 수급이 좀 그래.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지난 10월 달에 올라갈 때는 수급이 그런 대로 쭉 들어왔었는데 11월 달 들어서 좀 들어오다가 또 말다가 들어오다가 말다가 그러고 있어요. 자, 현대차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빨리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1만 원대를 딱 돌파시켜 놓은 요런 양봉 하나 나왔으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러 가야죠. 자, 아직은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자. 자, 박스권을 현대차가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주가를 내려놓은 거를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번 주에 제발 3,000포인트 넘어주면서 21만 원 이렇게 딱 요렇게만 올라가 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5천 원 이 박스권 하단을 종가상 깨게 되면 빨리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안 깨지고 현대차 좀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장중 돌파. 종가상으로는 돌파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장중 돌파가 어디냐? 그랬더니 자, 요게 바로 파는 거였어. 장중 돌파를 하고 더 갈성 싶으면 딱 양봉으로 요렇게 마감을 딱딱딱 져줘야 되는데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테스트야. 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팔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기아도 이제 지수가 갈래다가 말고 갈래다가 마는데 이제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심선 84,000원에 중심선이 놓여 있는데 자, 84,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줬다. 자, 근데 오늘 내려온 거는 조금 별로예요. 차트상으로도 조금 별로고 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또 60만 주, 20만 주씩 좀 대량 매도가 나왔다는 것도 좀 별로고요. 하지만 일단은 84,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왜냐면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나온 게 조금 걸리고요. 그런데 아직은 뭐 박스권을 안 깼으니까 지지라인 안 깼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팔아서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팔아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에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떨어뜨릴 때 팔아도 수익이에요. 얘네들은 단 1%라도 수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은 팔 수도 있어요. 많이 팔아도 많이 샀으니까 그래도 수익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 주야장창 떨어뜨릴 거냐? 그건 아니고 요 지점 82,000원 전저점 그 다음에 매물대가 가득 찬 이 부분, 자, 여기 부분에서 내일이라도 더 이상 안 깨지겠다는 단봉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든 단봉의 캔들 등이 나오게 되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의 조금 음봉을 내일 딱 안착 지지해 줄 수 있는 캔들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오늘 판 거 다시 또 되사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60일선 왔어요. 자, 오늘 장중에 13만 원을 딱 찍었죠. 어제 12만 9,500원
13만 원 어저께 못 찍었어요. 오늘 찍었어요. 오늘 찍었는데 야, 역시 이 13만 원에 이제 정확하게 60일선이 내려왔어요. 아주 이쁘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60일선 내려온 것을 이제 이 13만 원을 종가상 돌파를 해줘야 돼요. 종가상 13만 원을 양봉으로 돌파한 날은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13만 원만 찍으면 떨어졌는데 오늘은 역시 또 13만 원 찍으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60일선이 13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60일선과의 이 돌파를 위해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쌍끌이로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60일선을 넘기 위해서는 한번 대량 거래량 한번 나와주면서 반등의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지난 3일 동안 열심히 사가지고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쉽니다. 그 사이에 또 기관은 조금 들어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은 상태에서 13만 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터져야지. 외국인 기관이 터져야지만 많이 들어와 줘야지만 60일선을 넘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당장은 못 넘죠. 그래서 또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박스권의 하단 요 캔들 항상 강조하는 이 캔들이 외국인이 만든 캔들이고 자기네가 돈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종가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요 상단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이제 21선, 60일선 골든 크로스가 이제 다 싹 다 만났어요. 지금 보면요. 모든 이평선이 야, 이렇게 밀집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봐봐요. 이평선이 이 캔들을 오늘 캔들 뭐 어제 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봐봐요. 이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봐요. 이런 날만 하더라도 보이죠 선이. 요 초록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파란색도 요 노란색도 보이고 까만색도 보이고 색깔별로 선 5개가 다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오늘은. 즉 뭐예요? 41만 원에 단기 이평선서부터 장기 이평선인 121선까지 싹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든 추세가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평선이 봐요. 이날 봐봐요. 딱 벌어져 있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단기서부터 장기까지가 싹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벌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또 오므러뜨려요. 지난번에도 이평선이 여기서 다 밀집을 하니까 팍 깨고선 내려가지고선 떨어졌어요. 물론 이건 악재니까 플랫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악재로 인한 거지 뭐 수급에 의한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요 구간에서 열심히 소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42만 원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40만 원을 깨면 안 돼요. 40만 원은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지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박스권 40만 원에서 42만 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잡아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쫙 42만 원에서 쫙 끄면은 40만 원. 요 사이에만 있잖아요. 요 사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서만 지금 주가가 있는데 그나마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네이버는 그런 대로 좀 들어와요. 듬성듬성. 한 3일 연속, 뭐 4일 연속, 3일 연속. 한 3일 연속으로 들어왔다가 한 이틀 팔고 또 3일 연속으로 들어왔다 또 한 3일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샀다 팔았다를 자기가 해. 왜?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가다 놓기 위해서. 즉 뭐예요?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 물량을 소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게 되면은 요 42만 원을 뿅 돌파할 때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또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이버도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좋네요. 오늘 76만 원도 넘었어요. 양봉으로 쫙 올리면서 계속해서 2차전지 뭐 계속 오늘 또 폐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이제 상승을 급등을 해줬는데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 SDI 쪽으로는
또 전고체는 또 LG나 SK 쪽보다는 삼성 SDI가 강점이 있어요. 예, 더 세요. 그래서 삼성 SDI 또 전고체 얘기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2차 전지 쪽 돌다가 또 폐배터리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또 전고체 쪽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2차 전지가 돌고 도니까. 그래서 삼성 SDI 어때?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개인은 계속 팔고 이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이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다시 또 61선 위에 안착을 해서 슬금슬금 또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제 요 박스권 안에서도 중요한 선이 있어요. 바로 76만 5천 원. 자, 76만 5천 원 요 꼭지점이에요. 딱 오늘 76만 5천 원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넘어가면 76만 5천 원 넘어가면 더 간다는 얘기죠. 예, 항상 직전 고점 저항대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항상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넘어주면은 더 가는 거고, 못 넘고 내리면 이제 또 다시 넘기 위해서 조정을 좀 보이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삼성 SDI의 추가적인 상승이냐, 그것은 이번 주 안에 또 76만 5천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이고, 그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와 주게 되면은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오늘도 역시 중심선을 딱 지지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참 희한하죠. 중심선 지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오면서 다시 한번 치고 눌리고 다시 반등 나오기 시작. 21선 돌파를 오늘 해줬다. 자, 이 21선 돌파하는 것도 누가 해줬어요? 역시 외국인이 오늘 KB금융에 들어와 주면서 21선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 고점, 최고 고점이 어디예요? 6만 원이죠. 예,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얘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N자 패턴으로 치고 눌리고 치고 눌리고 치러 가겠죠. 자, 요번에 올라가면서 59,000원, 직전 고점 59,000원대. 자, 그리고 전 고점, 최고의 고점이 있죠. 바로 지난번 6만원 조금 못 간 바로 그 자리. 중요한 이 전 고점을, 요 1번 고점을 2번 고점이 못 넘게 되니까 주가가 매도세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근데 중심선 지지하고 가겠다는 얘기는 다시 또 가겠다는 얘기예요. 중심선 지지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6만 원을 돌파하러 올라갈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KB금융도 추가적인 상승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들어와 주면서 21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KB금융하고 같이 움직이는 하나금융 지주도 있죠. 하나금융 지주도 역시 전저점, 자 43만 원대를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5일선 위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요, 한번 올라갈 때는 또 이제 팍 쳐요. 한번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양봉 하나가 뿅 나오면서 이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또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금융 지주도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었던 48,000원, 48,000원을 요 쌍봉으로 만들고선 떨어졌죠. 요번에 올라왔는데 바로 넘기는 좀 버거워. 그러니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금융주들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들 갈 때가 됐다고 보는데 참 안 가요. 수급도 한 3일 들어오고 이틀 빠지고 3일 들어오고 이틀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오늘은 또 최근에 3일 연속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난번처럼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일 들어오기 전에 또 이틀은 또 매도, 3일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동안에 기관은 또 팔고 이러면서 큰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간신히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가둬놓고는 있는데 이평선도 이제는 다 밀집을 했어요. 61선, 21선, 뭐 5일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까지는 다 밀집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 49,0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 박스권 만들어 놨고
5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은 일단은 나오고는 있는데 반등다운 반등은 지금 없어요. 예, 왜냐? 수급이 그만큼 없어요. 건설주들 현대건설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올랐는데 생각보다 발표된 실적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빨리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한번 또 건설주들 또 정권이 또 새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번 또 이 반등 건설주들 어차피 주택 공급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현대건설 같이 뭐 GS건설 같이 아파트 만드는 회사들 큰 수주를 받는 대형 건설사들은 결국 실적 따라가는데 실적이 조금 지금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주가가 가다가 말았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실적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지금 이 현대건설을 대장으로 해서 52,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자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면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겠다. 하지만 저점을 깨면은 안 된다. 49,000원대를 깨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전저점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지난번에 요 양봉 하나가 이제 신의 한 수 같은 부분이었어요. 12만 원을 딱 지지하고 있다가 깼어요. 깨서 자 이거 빨리 12만 원 위로 빨리 복귀를 하면은 깨는 지지 12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깼다가 돌파시켜 주면은 깨는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깨는 지지가 외국인에 의해서 나왔어요.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30만 주가 오랜만에 들어와 주면서 12만 원대를 올려놨고 다시 12만 5천 원 박스권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역시 또 박스권까지 올라와 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조금 이제 그냥 또 내버려 둬요.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기관이 또 좀 팝니다. 자 그래서 또 12만 5천 원대를 갈래다가 많은 모습. 아직은 박스권이다. 그나마 저점으로 깼던 거 박스권은 위로만이라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30만 주가 딱 들어오면서 12만 원대를 위로 복귀를 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LG전자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G전자 다시 한번 12만 원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요 윗골이에요. 12만 9천 원. 자, 요 직전 고점 꼭지점. 자, 여기를 한번 딱 넘어주면서 넘게 되면 또 60일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바로는 못 넘겠네요. 또 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재차 돌파할 때쯤 되면 이제 60일선이 13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돌파가 되겠네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를 하면서 12만 9천 원 또 61선 자 여기를 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았다가 멋지게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이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 컨퍼런스 개최를 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 관련주들이 뭐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 또 핵심적인 게 바로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 관련주들 뭐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 일정이 잡혀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급등을 많이 또 시작을 했어요. 자 항상 이렇게 주간 증시 일정표를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죠. 당일날은 이미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간 증시 일정. 그래서 주간 증시 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야 받아볼 수가 있겠죠.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드립니까? 신청을 해야 드리죠.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무료입니다. 다 지금 엄청 이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관련된 종목이 이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 이벤트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을 다 세상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니까 요거를 매주마다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딱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주간 증시 일정 받아가셔서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 상담 있죠. 종목 상담도 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 상담, 물려있는 종목들, 또 보유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또 더 사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문자에 매수가, 또 종목명, 비중, 또 사연 있으면 사연까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